카르스트 지형입니다. 네, 카르스트 지형은 그 고생대 전기에 침강에 의해서 우리 해저로 육지가 잠겼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석회암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물과 만나게 되면 그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내리게 돼요. 네, 그런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든 지형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석회암 용식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순수한 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기체 같은 것들을 머금고 내리거든요. 특히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산업 사회가 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산화탄소를 빗물이 가지고 석회암에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똑 떨어지게 되면 석회암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석회암이 녹았을 때 그 석회암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를 이 물이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서 다시 뭐 침전이 되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돌이 아무튼 이만큼이 깎여 나갔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는 침식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침식작용과는 다르게 녹아서 용해돼서 침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용식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용식되어서 나간 그 물에는요, 탄산칼슘 성분, 여기 원래 있던 칼슘과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탄산칼슘 성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디론가 가서 새롭게 또 칼슘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이 이제 강원도 남부랑 충청북도 북부인데요. 유명한 건 이제 삼척에 있는 환선굴, 영월에 있는 고수동굴, 이런 동굴들이 좀 유명하죠. 강원도에 있고요. 뭔가 이렇게 뭐 크림 같은 게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뭐 기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장엄한 그런 자연의 경관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랑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예, 어디랑 어디입니까? 그쵸, 평남지향사랑 옥천지향사. 여기가 이제 뭐 맨 처음에 조선노충군 쌓이고 그 다음에 평안노충군 쌓이는 데 아닙니까? 그죠? 지향사라는 건 이렇게 주변보다 고도가 약간 낮은 움푹 들어간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물이 고이기 쉽고 당연히 물이 있다는 건 퇴적되기 쉽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석회암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무연탄 쌓였다. 이게 조선노충군이고 이게 평안노충군이죠.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북한까지 알아보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남한 지역에서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 여기 강원 남부와 충청북도 북부 일대에 분포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지표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중간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이 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전리라고 부르죠. 자, 전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자, 지상에서는 항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비가 싹 하고 내리면 아까 생겼던 그 전리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들어차게 됩니다. 자, 그럼 물이 들어찬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음식이라든지 어떤 생명체 같은 것도 또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습기와 그 다음에 온난한 어떤 기온 이런 것들이 받쳐지게 되면요, 필시 그것은 부패하게 됩니다. 암석을 근데 부패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암석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맨 지형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 썩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예, 풍화죠. 네. 이러한 물과 따뜻한 기후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깎여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풍화된 지역, 풍화된 곳들이 이렇게 뭐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씻겨 나가게 되면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 돌리내라고 부를 거예요. 석회암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움푹 파인 웅덩이처럼 생긴 지형을 돌리내라고 하고요. 이 돌리내가 여러 개가 연달아서 이게 발달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우발라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요, 지하수가 이렇게 고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게 지하수가 들어찼다가 홍수 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차겠죠. 자, 이렇게 홍수 때가 아니라 하천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그만큼의 물이 지하에 이렇게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하천이 하방 침식을 하게 되면서 수위가 이렇게 낮아져. 그럼 여기 고여있던 지하수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론가를 통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쪼로록 빠져나가겠죠. 여기를 채우고 있었던 지하수들이 충분히 이 지역에 있는 석회암들을 막 이렇게 용식시켜 가지고 빈 공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천 수위가 나중에 하방 침식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천 수위가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차 있던 물들은 걔를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쪼로록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물이 녹였던 이 공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길쭉한. 우리는 그런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동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은 요 빈 공간을 우리는 석회동굴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안 보이네요. 석회동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돌리네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주변과는 다르게 약간 움푹 이렇게 들어간 와지의 모양을,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환공포증 이런 거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네, 이렇게 웅덩이 모양으로 움푹움푹 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밭의 가운데를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긴 구멍인데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제 음식하거나 식자재를 다듬는 그런 곳을 싱크대라고 하잖아요. 그 싱크대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 밭에 모인 어떤 물길들은 다 이 싱크홀을 통해서 지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막아도 계속 뚫린대요. 아마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밭을 갈던 소가 이런 싱크홀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된다 막 이런 얘기도 선생님 들어봤는데, 싱크홀이 이 주변에 생겨가지고 물이 싱크홀을 통해서 지하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어떤 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거의 밭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석회동굴 안에서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지하수가 채우고 있던 부분이 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천 수위가 하강하게 되면서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기존에 있던 전리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빗물이 아마 지 표면에 있는 석회암을 용식한 다음에 아래로 흘러내려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똑똑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이 지상에 있던 석회암을 용해시키게 되면 탄산칼슘 아까 가지고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마 요 주변에 있는 석회암들도 계속 용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탄산칼슘을 여기 이렇게 집적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장에 계속해서 탄산칼슘을 침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구조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점점 커지겠죠.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가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친구를 우리는 석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급식에 자주 나오는 반찬 중에 죽순 있잖아요. 죽순. 비가 딱 오고 나면 대나무 숲에서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새순이. 그래서 이건 돌이 새싹처럼 자라나는 거니까 석순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 한 명은 천장에서부터 커지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서부터 커지니까 이 친구들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동 숫자를 써서 석주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종유석과 석순, 석주를 사진을 찍어본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이건 좀 중요한데요. 석회암 풍화토입니다. 테라로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이게 토양이 있고 탄산칼슘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쭉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빗물에 의해서 식겨 내려가고 철 성분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철 성분은 공기나 수분과 만나게 되면 산화작용에 의해서 빨갛게 색깔을 띠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철 같은 것들 습하고 막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오래 놔두면은 붉은색으로 녹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 속에 섞여 있는 철분 성분이 녹슨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토양은 굉장히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네. 요것을 우리는 석회암 풍화토라고 지금부터 부르게 될 겁니다. 이 테라로사라는 말은 뭐냐? 네. 요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테라라고 하면은 영미권에서는 이거 땅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로사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장미를 뜻한다네요. 그러니까 장미 색깔의 땅, 붉은색의 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인간 종족의 이름이 테란이에요. 네, 테란이라는 말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지구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을 캐나디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테란 하면은 땅에 살던 인간 종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로사를 직접 관찰한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색깔이 붉죠. 흙이 함유하고 있는 철 성분이 산화되어서 이런 붉은 빛을 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릉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 브랜드가 있어요. 테라로사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테라로사라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되게 지리적인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진짜 일상생활에서 브랜드화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요, 곱게 빻은 이 가루가 마치 아까 전에 봤던 이 석회암 풍화토와 상당히 유사하죠. 색깔이라든지 질감 같은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테라로사라는 명칭을 커피에 붙여가지고 브랜드화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맛도 상당히 좋대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행 가시면은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이 본점으로 알고 있어요. 강릉이 본점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여러 곳에 체인이 있습니다. 네,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멀리 왔네요. 잠시만요. 자, 이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석회암 풍화토가 있고 돌린의 지형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암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석회암이죠. 자, 근데 이 석회암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어떤 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원이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사용하는 시멘트라는 자원을 만드는데 원료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라든지 돌리네라든지 싱크홀도 있지만 뭐도 뭐냐면 뒤에 있는 이 공장도 같이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멘트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기반함은 석회암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카르스트 지형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원인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되어 형성된 지형입니다. 이 빗물이나 지하수가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런 암석을 용식시킨다고 했습니다. 고생대 조선계 지층, 과거에 바다 밑에 쌓여서 만들어졌던 조선계 지층이 분포하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에서 주로 분포를 하고요.
윤기량이 많았던 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많은 전리로 인해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서 건천이 발달한다. 우리 제주도 할 때 배웠었죠. 다음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업과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 이건 뭘 보는 거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석회동굴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돌리네 석회암의 용식으로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움푹 파인 땅 와지라고 되어 있고요. 배수가 양호하니까 주로 밭농사, 그래서 고추와 마늘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요. 다음 지형도상에는 저하 등고선으로 표시된다. 이거 등고선 지형도 읽기 할 때 배웠습니다. 보통 등고선은 이렇게 쌓아서 높아지는데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저하 등고선은 안쪽을 이렇게 향하게 한다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지표수가 모여서 지하로 스며드는 싱크홀이 형성된다. 아까 밭 한가운데 있었던 구멍 기억나시죠? 자, 다섯 번째 석회동굴. 지하수에 의해서 그 고여있던 물이 석회암을 용식시켜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주변에 있던 강이 하방 침식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은 그 물이 쪼르륵 빠져나가게 되면서 동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석순, 석주, 종유석. 얘는 하늘에서, 얘는 바닥에서, 얘는 이어진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석회암 풍화토는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탄산칼슘 같은 게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씻겨서 철분이 남았는데 이 친구가 산화되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되는 흙을 석회암 풍화토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테라로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도입니다. 지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탑 카르스트도 설명해드리면 이제 뭐 좋겠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둘러싸고 있던 석회암들이요 지금 다 용식된 거예요. 다 용식되고 우리가 같은 암석일 때는 어떤 부분이 주로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딱딱한 성질의 암석과 약한 성질의 암석이면 딱딱한 성질의 암석이 살아남는데 같은 성질의 암석일 경우에는 전리가 좀 더 적은 부분이 살아남겠죠. 전리가 많으면 그만큼 물이 침투하기 쉬우니까 빨리 용식돼서 빨리 없어지겠지. 탑카르스트는 그래서 전리가 조금 전리 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리 밀도가 좀 낮은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지리에서 나옵니다. 자, 오른쪽은 카르스트 지형의 지형도입니다. 보시면 저하등고선 바로 보이죠? 뭐예요? 돌리네.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게 천마표 시멘트. 시멘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석회암지대란 얘기죠.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경험해 봤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전에 돌리네는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거기서는 고추나 마늘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이 충청북도에 단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단양이 이제 석회암지대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그 돌리네에서 재배한 마늘을 이용한 마늘 한정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마늘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마늘 떡갈비, 마늘 뭐 제육볶음, 마늘밥, 마늘 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답사 가면서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막 짭짤한 마늘도 있고 장아찌 담가서 그다음에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달콤하게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준 마늘도 있고 쌈 싸 먹을 수 있게 생마늘도 주고 모든 반찬에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마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행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단양에 가서 꼭 마늘 한정식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형 파트를 다 마무리해 봤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기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형 단원의 마지막 카르스트 지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용식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용식은 침식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만나서 이제 빗물이 될 수도 있고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뭐 지하수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석회암에 있는 칼슘 성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분과 탄산칼슘을 먹으면 수분으로 바뀌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지하로 흘러들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돌을 녹인 다음에. 그래서 땅 위에 남아있는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속에 묻혀있는 돌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물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과정이 바로 용식이고요. 이로 인해서 형성된 과정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당연히 어디에 분포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주로 발달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되냐면요. 조선노충군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강원도의 남부 지역과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에 걸쳐서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돌리네가 있었습니다. 용식으로 인한 어떤 구덩이와 같은 그런 지형이었죠.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했어요. 싱크홀이 밭 중앙에 파져 있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돌리네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배수와 싱크홀은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볼까요? 싱크홀. 네, 여기에 이제 돌리네가 있고요. 돌리네와 돌리네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우발라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석회동굴. 석회동굴은 지하수에 의해서 기반함이 용식이 됩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텅 비죠. 그 다음에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이 동굴을 채우고 있던 물이 그쪽으로 낮은 곳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빈 공간이 드러나는 것이 석회동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석회동굴 안에서는요, 지하수면 하강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빈 공간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석회동굴입니다. 이 안에서는 주로 어떤 작은 지형들이 생겼었냐면요. 자, 천장에서 자라는 종유석과 바닥에서 자라는 석순, 이 둘이 이어진 기둥 모양의 석주라는 지형들이 발달을 했었죠. 자, 마지막 이 석회암이 풍화되고 난 다음에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빗물이 이 석회암 속에 있는 탄산칼슘 같은 것들을 쭉 씻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토양에는 어떤 성분만 남게 되냐면요. 자, 석회암이 용식된 다음에 탄산칼슘은 쭉 내려가고 철분만 남습니다. 근데 이 철분이 수분과 공기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산화라는 작용을 거친다고 했죠. 녹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땅 위에 남아있는 토양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되냐? 붉은색 토양을 띠게 되는데 이 토양을 바로 우리는 석회암 푸마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테라로사라고도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테라로사는 양분이 풍부해서 물은 잘 빠지죠. 근데 그래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밭농사에는 뭐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 석회암과 관련된 산업인데요. 농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회암 토마토에서 이루어지는 뭐 마늘이라든지 고추 같은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배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좀 효용성이 높은 그래도 광물 비금속 자원인데 광물 자원인데 시멘트, 석회암이 시멘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 공업이 주로 우리나라 이 석회암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돌리네 사진 보여드릴 때 돌리네 뒤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던 거 같이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산업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